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은 일전에 제가 올해 전망이 이제 무궁무진하다고 극찬을 했었던 이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이 마나 이슈 중에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할 이슈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이슈 내용 보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영상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마나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이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세계에서 누구나 토지를 구매할 수 있고요. 이 암호화는 물론 특정된 NFT 자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면서 현실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대표적인 NFT 가상화폐와 동시에 이제 유망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디센트럴랜드의 시가총액은 7조 5천억 원 정도고요. NFT 관련 가상화폐 중에서 우리나라 샌드박스보다 2조 원 가량이 더 많습니다. 현재 이 NFT 코인 기준으로 디센트럴랜드는 시가총액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디센트럴랜드 간략하게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이 디센트럴랜드는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선인 VWMA 시세가 3.28달러입니다. 3.28달러에 달성이 돼 있고, 즉 이제 과열 수치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추가 상승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차 저항선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시세는 현재보다 더 20% 정도 상승한 지점에서 저항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VWMA 기준 추가 상승 관점 하락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3.28달러 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28달러 선이고, 다만 하락 지점이 발생 가능성은 좀 낮다고 좀 판단이 돼요. 다음은 이슈 사항을 좀 알아볼게요. 제가 정말 애용하는 사이트죠. 이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입니다. 그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라케시 우페드 히에가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상위 5개 암호화폐를 지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아래로 같이 좀 보시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비트코인이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겠죠. 이더리움이네요. 이더리움. 세 번째가 니어 프로토콜.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마나 디센트럴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같이 볼게요. 지난달 31일 이 마나는 이동평균선인 2.7달러를 돌파를 했지만, 지난 1일 50일 이동평균선인 2.93달러의 저항에 부딪혀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매도 세력은 가격을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끌어내리지 못했고, 이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이어서 이 상승세가 재개가 되어서 지난 5일에 매수 세력이 가격을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밀어 올렸고, 만약 이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은 디센트럴랜드 마나는 4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지면서 매도 세력의 공격적 매도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 디센트럴랜드 마나가 200일 이동평균선인 2.3달러의 지지선을 다시 테스트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시간 차트는 2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 RSI가 현재 과매수 영역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매수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현재 수준에서 이제 하락을 한다면은 이동평균에서 지지선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죠. 현재 이 마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3.4달러까지 강한 저항에 직면한 후에 4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했던 대로 상승 추세가 더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현재 수준에서 하락을 한다면은 2.4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얼추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지켜볼 만한 상위 5개 암호화폐 중에 디센트럴랜드 마나가 꼭 채용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인데, 이번에 어제 날짜죠. 이 디센트럴랜드에서 첫 메타버스 가상 결혼식을 거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내에 하객을 초대해가지고 결혼식을 열었다는 건데, 내용을 같이 좀 볼게요. 메타버스에서 열리는 첫 번째 결혼이 거행이 되었다고 해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은 메타버스 결혼식은 증인 대법관 클린트 볼릭이 2,00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2월 5일 디센트럴랜드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신부는 라이언, 그다음에 캔디 썰리라는 여성이 법적으로 결혼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로즈 법률 그룹을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조단 로즈는 이것이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에서 열린 최초의 결혼식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로즈 법률 그룹 대표는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을 개발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메타 결혼 라이센스는 블록체인에서 커플의 가상신원과 결혼 장소를 NFT로 식별 기록 및 토큰화를 했고, 이 로즈 법률 그룹은 현재 메타버스에는 결혼에 대한 법적 틀이 없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에 따라 달려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센트럴랜드 측은 현실 세계와 달리 메타버스는 완벽한 결혼식을 제한하는 물리적 제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메타버스에서는 어떤 거칠고 상상력이 풍부한 꿈의 결혼식이든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좀 우습게 하하호하고 넘길 게 아니라 최초로 메타버스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이게 저희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센트럴랜드의 메타버스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사 내용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 부동산 투자 열기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하죠. 이 투자 열기가 메타버스에서도 계속 된다고 합니다. 이 디센트럴랜드와 우리나라의 샌드박스 등의 수혜 코인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내용을 보면은 최근 미국 경제 매체 CNBC가 인용한 메타버스 데이터 제공업체 메타매트릭 솔루션스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한 해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크립토복셀, 솜니움 스페이스 등 4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팔린 가상 부동산 규모는 약 6,2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메타매트릭 솔루션스는 올해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 판매 규모가 약 1조 1,900억 원대를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가상 공간에 1조 2천억 원 가량을 투자를 한다. 이거는 사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쉽지 않죠. 그 금액 단위를 따져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에 투자를 왜 하는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왜 매수를 했는지 같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토큰스닷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지난 11월에 이 디센트럴랜드의 급상승 원인이었던 토큰스닷컴이 추가로 이 디센트럴랜드 가상 토지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메타버스 그룹 지분을 50% 매입하는 등 이제 메타버스의 유망한 기업들에게 유난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토큰스닷컴인데, 단순히 와 이거 대박이네, 여기가 또 샀네 하고 넘어갈 자료가 아닌 핵심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자료입니다.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이 디센트럴랜드 내 가상 토지를 3개를 사들였고 매도자는 JMD 캐피털이라고 합니다. 인수한 가상 토지는 메타버스 그룹은 토지를 개발해 임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 토큰스닷컴 위에도 디센트럴랜드를 밀어주는 글로벌 기업이 있죠. 바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입니다. 지난달 이 837X 메타버스 공간은 이 삼성전자가 디센트럴랜드에 개장한 가상의 삼성 매장인데, 이번에도 이 837X에서 삼성 미국 법인이 2월 9일에 금일에 디센트럴랜드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최고는 돈 냄새를 맡을 줄 아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재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삼성이 가상 토지까지 매입을 하면서 가상 매장을 열었다? 사실 뭐 이게 전망 그 자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죠. 이 베리 실버트가 디센트럴랜드 리트윗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은 2월 4일 날에도 언급을 했지만 2월 2일에도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짚어드려야 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 코인 시장의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언급을 했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되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리 실버트가 디센트럴랜드를 언급을 해? 이러면서 실제로 이 베리 실버트가 밝혔던 이 마나코인의 보유 수량은 1845개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동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마나는 이더리움 바탕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만일 이 개발사의 존폐가 위태로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내용은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소유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금일은 이 로블록스, 샌드박스와 같은 세계적인 메타버스 기업들과 굳건하게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이 디센트럴랜드 마나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디센트럴랜드 한 줄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사자성어로 견얼망지라고 합니다. 달을 봤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잊으라는 뜻인데, 미래 전망을 보셨으면은 이 미래 전망을 가리키는 악재들은 잊으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봤을 때는 오를 수밖에 없는 코인이에요. 메타버스가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서 올해도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일 이 디센트럴랜드 만화와 같은 이 코인에 대해 궁금하다고 소통방에 언급을 해주시면은 영상으로 같이 정보를 확인하면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은 빠른 정보와 투자자들 간의 소통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크립토피아에서는 정말로 이제 정보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카카오톡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절 유료 비용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투자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고정 댓글에 이제 영상 문의 링크 남겨둘 테니까 그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이 구독자분들의 성투를 저는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크립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